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 관련된 내용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충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 공황 전조, 일본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AI, 코인, 부동산 버블, 그리고 미국의 청년 실업. 일본이 미국을 위해서 전쟁을 할 것인가? 먼저 미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AI를 내세워서 이제 각 분야에 이렇게 리스트럭처링 하고 있죠.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집단은 사실은 이제 신규 이 취업자들입니다. 노동시장 문이 이제 확 좁아지는 거죠. 경력이 있는 사람은 뭐 어디든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또 갈 수 있는데, 이 대졸자들, 뭐 대부분 전문적인 이제 직업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제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거죠. 엔트리 테크지 코로나 전부터 50% 감소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더 이제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업률이 뭐 현재 9%인데 과거 이제 히스토리컬한 자료를 봤을 때 실업률이 청년 실업이 9%를 찍었을 때는 어떤 큰 불황이었습니다. 금융 위기가 왔죠. 물론 코비드 때가 예외인데 뭐 이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제하겠습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촉발되는 이제 금융위기 이 직전에 청년 실업이 이 정도 레벨에 도달했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뭐 경기 후퇴가 오고 또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이제 조기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250만 명 정도. 이들이 가장 많은 부를 들고 있고 그리고 가장 왕성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황이 덮치게 되고 자산 가치가 감소한다. 이들의 이제 이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되죠. 미국 경제는 여기에 의존하는 측면이 큰데 이들의 이제 구매력이 감소가 되면은 미국이 역시 이제 경제가 이렇게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수 경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에 가장 왕성한 소비를 하는 집단이 베이비 부머입니다. 이들은 이제 조기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 중국 돈 빌려 쓰지 마라. 나중에 이제 부채 트랩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한국에서 최근에 이 중국 돈을 빌려와서 이렇게 뭘 하는 그런 게 이제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내에 있는 중국 사람이 중국 돈을 중국에서 빌려서 이제 한국에 집을 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것을 대량으로 이제 중국이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중국이 채권자로서 이제 한국의 목을 비틀게 되겠죠. 이때 한국은 이제 중국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미국이 이런 경고를 했죠. 그런데 정작 가장 많은 중국 돈을 빌려 쓴 나라는 미국입니다. 물론 뭐 미국의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게 크다 이것 가지고 한국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이제 중국 돈을 빌려 쓰는 거죠. 한국은 경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의 빚을 이제 지나치게 끌어 쓰는 거 이것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 관련된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의 생활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물론 농산물 같은 경우 이제 예외가 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물가는 한국인들이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특히 환율을 감안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한국 사람들은 뭐 일본이나 동남아 이런 데 여행 잘 갑니다. 그런데 미국인들 중에 해외여행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그룹은 뭐 매번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돌아다닙니다만 대부분의 일반 중산층들은 그냥 여행을 가도 미국 내 가고 그 차를 이용해서 가고 뭐 이런 수준이죠. 한국인들처럼 뭐 동남아시아, 일본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 구매력 자체가 이 한국인들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물가 때문입니다. 생활 환경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세 상승, 그리고 고용 불안 이런 것도 이제 다 더해집니다. 미국 경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지금까지 이 AI에 대해서 좀 비판적입니다. AI 자체가 효용성이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뭐 다양한 용도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단 이 중국 제조 역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제조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에는 피지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철강, 석유화학, 뭐 정밀화학, 그리고 발전소죠, 뭐 핵발전소. 그런데 미국은 거대 자금을 이런 데 투자하지 않고 AI나 이런 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사치성에 투자를 한 거죠. 이것이 엄청난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은 물과 불과 흙, 뭐 이런 것으로, 피지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 역시 뼈와 살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피가 흘러야 됩니다. 이런 피지컬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뭐 AI나 바이오테크 이런데 이 사치품 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분야에 과잉 투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버블이 터집니다. 이것은 경제의 다양한 형태의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2020년도 이제 미국의 인터넷 거품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미래의 이제 혁신적인 산업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인터넷 버블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2000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은 인터넷 버블 그리고 IT 통신 이런 데 엄청난 투자를 했죠. 그런데 그 기간에 중국은 소리 소문 없이 거대한 어떤 피지컬한 제조업 역량을 쌓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은 물건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달러 구매력의 어떤 이제 위기가 발생한다. 이때 중국 제품을 사올 능력이, 역량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국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중국은 이미 세계 제조 역량의 4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되지 않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되면서 패권이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철강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한 거죠. 자, 지금 뭐 오라클이 큰 이슈에 올랐습니다. 메타. 자, 엄청난 돈을 빌려와서 혹은 내부에 이제 유보금이 있으면 이것을 그냥 뭐 AI에 막 밀어 넣습니다. 이제 인프라를 까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것은 사치품입니다. 결국 이것은 기업의 이제 재무 구조를 약화시키는 그 원인이 됩니다. 이 오라클 주식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AI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라클을 이제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자, 오라클 주식 자,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상승분의 뭐 거의 대부분을 반납했습니다. 이제 217불대로 왔습니다. 일단 AI 기대감은 이제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정상화되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라클은 이미 엄청난 캐시를 자, 별 이 사용 수요가 없는 곳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 오라클 재무 구조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까? 이것이 반영된다면 주가가 이제 추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심각한 위험 상황이 온 거죠. 자, 이 데이터 센터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지난 방송에도 올려드렸는데 미국은 무려 5,381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뭐 500개, 400개, 중국도 44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은 여러 측면에서 이 IT 업체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산업을 지배를 하고 있죠.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많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400개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될 그런 이제 수요가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제조 역량 2020년 대비 이제 2030년 이것은 뭐 5년 뒤입니다만 중국은 45%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경공업 제품도 있지만 첨단 제품도 있습니다. 2000년대만 해도 미국 제조 역량은 엄청났습니다. 미국의 이제 미드웨스트 가면은 뭐 오하이오나 펜실베니아 이런 데 공장들이 활발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곳에 이제 불이 다 꺼져 버렸죠. 여기에 투자를 해야지 미국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자 이제 뭐 AI나 이런 사치품에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제보고 지금 뭐 AI 쓰러한다. 뭐 예를 들면 뭐 사이버 여친을 만든다. 사이버 여친이 뭐 낮에는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로 뭐 영어로 이야기하고 밤 10시가 넘어가면 뭐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뭐 저는 그런 버전을 선호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 AI 칩이 뭐 불타듯이 돌아가겠죠. 방 하나를 데필 수 있는 그런 이제 엄청난 전력을 쓰게 될 겁니다. 결국 이런 용도로 지금 뭐 이제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아직 이제 전체적인 세계 산업 구조는 어떻게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될지 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과잉 투자 이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국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심각합니다. 가장 먼저 망할 선지국. 자, 영국입니다. 영국은 사실 2023년에 이미 망했습니다. 미국 덕택에 이렇게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 거죠. 자, 무려 403만 명이 지금 이제 노동 참가를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 시장은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만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복지 수준은 유지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망할 1순위죠. 그리고 이제 발전 용량.
자, 제가 이제 뭐 AI를 잠깐 예를 들었는데 뭐 제 사이버 여친을 돌린다, 뭐 밤에는 1번으로 쓴다. 이렇게 되면 뭐 이 엔비디아 칩이 뭐 불타듯이 돌아갈 겁니다. 아마 방 하나를 데필 수가 있죠. 자, 이 정도 전력을 쓰기 위해서는 이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빠르게 이제 발전소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도 있고 핵발전소도 짓고 있죠. 그런데 독일은 핵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 핵발전소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대로 진행되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경쟁이 될까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것은 2주 전의 기사인데 월스트저널에서도 이 기사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 오픈 AI 이 너무나 커서 뭐 이제 파산시킬 수 없다. 미국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냐. 이런 종류의 이제 기사가 올랐죠. 그리고 AI 버블에 대해서 이제 구글 CEO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순다르 피차이는 이제 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이성적인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차분하다는 거죠. 이 AI 관련돼서 이 구글은 그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제미나이 이런 버전을 만들었습니다만, 자, 이것을 뭐 엄청난 기대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뭐 홍보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피차이는 자, 이제 AI 법을 이제 여기에 좀 거품이 있다. 이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가장 차분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 자, 이 사람은 현재 AI 시장이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 이야기도 사실은 지금 뭐 AI 버블이 붕괴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중국을 괴롭혔습니다만 중국은 나름대로 이제 살 길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어떤 국가를 경제 제재를 가해서 이제 고통을 가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한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중국 역시 AI를 서포트할 뭐 인프라 거기에는 이제 칩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설계하고 그리고 뭐 제대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 뛰고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 캠브리콘이라는 업체. 대만이나 미국의 이 중국계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기술자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대거 중국으로 뭐 2년 전, 그보다 더 이전이겠죠. 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중국으로 스카우트 되어서 갔다. 여기에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AMD 이런데 가장 뛰어난 기술자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세계 반도체 업체 뭐 가장 잘 나가는 업체 뭐 엔비디아나 뭐 AMD 자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이런데 CEO들 만든 사람들은 뭐 중국계입니다. 그리고 인텔의 사장도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계로 뽑혔죠.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이제 주문 생산하는 곳은 대만입니다. 여기에 뛰어난 기술자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오래 전부터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 중국이 이제 미래 어떤 시점에 뛰어난 칩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들도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금 이 캠브리콘을 만든 사람은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교수들 보면은 과거 이제 미국에 이제 뭐 버클리에서 왔다가 스카우트해서 중국으로 가고 뭐 이런 교수들이 있죠. 이들로부터 이제 기술을 배우고 또 이제 중국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토리 관련된 이야기, 지금 뭐 일본까지 중국과 싸움에 이제 가세를 했습니다. 자, 일본 역시 중국으로부터 히토리를 사오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중국 역시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히토리를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첨단 센서 이런 것을 만듭니다. 중국의 첨단 가전 제품들은 일본 센서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만드는 이제 드론 같은 경우 첨단 드론에 일본의 센서가 들어가고 이렇게 막 물고 물리는 이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 대해서는 히토리오 수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건데 미국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 없죠. 뭐 미국으로 보내는 거 대부분 미국의 군수 산업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미국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출량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특정 품목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제 군수 산업에 상당히 꼭 필요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일본의 이제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20년 국채 막 빠르게 치솟고 있죠. 2.746. 그리고 일본의 이제 10년 국채 1.765를 때렸습니다. 2008년 이후 본 적이 없는 숫자입니다. 2008년은 분명히 이제 금융위기 상황입니다. 이때는 이 플라이트 퀄리티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일본 이제 국채로 이렇게 달려간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수준에 도달한 거죠. 이것이 위험한 것은 바로 미국과 이 국채 수익률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엔화를 빌려서 외국의 국채를 산다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점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일본 내 자금이 일본 내 재투자되고 혹은 외국에 투자되었던 것은 거꾸로 역으로
환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엔화가 치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과의 위기 그리고 일본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내겠다, 미친 듯이 찍어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일본 엔화는 이제 약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 이제 중국과의 갈등도 이제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뭐 일본 신문에서 이 상황을 이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의 이제 어떤 지도부들이 이성적이라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일본이 해야 될 것은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려서 일단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채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거죠. 뭐 일본 국채 우리가 뭐 이건 뭐 사실은 농담거리입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 국채를 발행하는데 일본 내부에서 이것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죠. 뭐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일본의 이제 국내 투자자들 이들이 사들였는데 이것은 뭐 일종의 이제 내부에서 사이클로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바로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경기 부양을 한다, 돈을 계속 찍어내겠다. 이 글로벌리스트가 요구하는 거, 즉 글로벌 시장에 일본이 이제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 엔캐리 트레이더를 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소에 의해서 이제 수상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현실과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죠.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도 시장이 가는 방향 그 반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 은행은 이제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심각성, 만약에 일본이 이제 뭐 시장이 시키는 대로 흐르게 된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이것은 언와인드 될 겁니다. 글로벌하게 이렇게 일본에서 이제 공급했던 유동성이 다시 일본 내로 회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화폐 유통 속도, 일본 내에서는 경제가 이제 활발하게 돌지 않습니다. 뭐 고령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과거 이제 버블에 대한 휴유증. 자, 자금은 소비되지 않고 계속 저축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가 이용되기 때문에 뭐 서비스 비용이 절감되고 이런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식당에 가면은 최근에 좀 놀란 것은 QR카드로 이제 제가 전화기로 찍어서 직접 주문을 하고 계산까지 이제 거기서 마무리하는 거죠. 이 직원의 숫자가 좀 줄어드는 조짐. 그동안 일본은 과잉 고용을 했습니다만 이런 흐름에서 이제 이 AI가 그것을 탈피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실업률도 조금씩 이제 오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일본도 이제 혼동의 상태입니다. 자, 일본에서 그동안 이 제로 금리에 빌려가지고 이제 미국에 4%로 투자를 한다. 그냥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4%를 회수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리스크 해칭을 해야 됩니다. 이 커런시 익스체인지 할 때 이제 리스크 해칭하고 그런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한 2% 정도는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금이 이제 다시 일본으로 역류가 된다. 이때 미국, 유럽 곳곳에서 어떤 이제 거품들이 터지게 되는 거죠. 지난 30년 동안 일본 유동성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뭐 주식, 부동산 이런 데 사는데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간 해치펀드와 은행은 제로금리로 엔을 빌려서 모든 종류의 자산을 구입해왔다. 이것이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내 기관 투자가 역시 무려 이제 3조 2천억 달러 정도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고 일본 자산을 사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뭐 미국이 가장 큰 채권자인데 만약에 일본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다. 이 미국의 뭐 국채를 타격을 하게 된다. 이때 미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위험이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이제 중국이 지금 뭐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일단 대만은 완전히 자신의 영토다. 이것이 뭐 역사적으로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국은 대만은 우리 영토야. 이것을 그냥 완전히 이 중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뭐 강압적으로 세뇌를 시키다시피 했습니다. 뭐 역사적인 논쟁 이것은 뭐 제가 감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중국이 대만을 먹겠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완전히 작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 이러면서 이제 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대만 무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공 시스템. 대공 시스템은 여러모로 이제 중요합니다. 이 러시아도 뭐 우크라이나를 뗄 때 대공 시스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도 뭐 이제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 여기도 이제 러시아제 대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형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집채만한 게 하늘에 날아다닙니다. 대공 시스템 입장에서는 터키 슈팅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무력화해야 되는가? 아직은 아주 뛰어난 그런 어떤 무력화 수단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전자전이든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대공 시스템을 온전히 다 파괴한다, 무력화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 역시 뛰어난 전자전 육령을 갖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존재하는 대공 시스템 이것을 완전히 무력화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소모전으로 끌어들여서 파괴하는 그런 전법을 쓰는 거죠. 미국 역시 이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제 폭격을 하지 못하는 이유, 이것도 이란 내에 있는 대공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일본의 외교관이 자 와서 이제 뭐 중국의 외교관에게 이렇게 좀 머리를 숙이고 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 일본이 중국에 굴복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것은 일본인들의 제스처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뭐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자, 대만 미디어. 대만은 과연 어떤 입장인가 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인들의 의지입니다. 일단 대만인들 절반 이상이 이제 자신들을 중국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독립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신은 중국인이야.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만인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원주민들 그리고 오래전에 와서 중국의 침공을 견뎠던 사람들. 자, 이들은 이제 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민진당의 주 지지 세력이죠. 어느 대만 미디어는 중국의 대일 보복으로 일본 경제가 크게 흔들릴 거다. 자, 일본 GDP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이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게 되면은 일본 내수 경제에 좀 타격이 가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토류 이야기 꺼내 들었는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중국 히토류가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첨단 센서가 만들어져서 다시 이제 중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일본은 여전히 이제 제조업 강국입니다. 미국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첨단 업체가 일본 제조업에 의존하는 부분, 이제 이것도 큽니다. 한국의 뭐 반도체나 이런 첨단 업종도 일본의 이제 소재 업체 이런 데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중국 역시 오키나와 그게 일본 땅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꺼내드는데 일단 뭐 이것은 역사적인 해석과 관련된 겁니다. 자, 이 중국 국영 미디어는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니다. 지금 오키나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누구인가? 당연히 일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71년에 오키나와를 이제 일본에 넘길 때 행정권만 넘겼습니다. 행정권. 그래서 미국은 다른 것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오키나와는 여전히 미국의 땅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미국은 다양한 형태로 뭐 대만도 그렇고 오키나와도 그렇고 이렇게 카드를 들고 흔들고 있는 거죠. 일본은 어쨌든 패전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일본이 미국을 이제 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이유, 이 배경에는 사실은 자, 이 오키나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류큐 열도 이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또 이제 일본을 자극했습니다. 자, 이 류큐 열도 이것은 원래 이제 이 독립국인데 일본이 그냥 침공해서 뺏은 거야.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무언가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인들도 반박을 하는 거죠. 대만이 진짜 중국 땅이냐? 물론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죠. 여기서 일본이 대만에 대한 주권을 포기했다. 이것 하나는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대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1971년에 미국이 이제 중국에 가서 자 이제 국교 수교를 합니다. 이때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만을 이때 미국이 중국에 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것을 번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물론 중국은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역사에 대한 해석 뭐 이것은 한국인이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국가의 의지 그리고 결단입니다. 이 중국이 만약에 대만은 중국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만을 온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행동에 나서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대만은 이제 중국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이나 미국이 나선다. 이때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일본이 진짜 대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대만을 침공한다. 이것도 이제 일본인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그런 의지는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일본이 대만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제 심각한 논쟁이 있습니다. 물론 다카이치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많은 일본인들이 다카이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을 구하기 위해서 독립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중국과 싸워야 된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는 일본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 다카이치에 대한 어떤 지지율 이것도 사실인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다카이치에 대해서 이제 비판 목소리도 뭐 제법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 다카이치 발언을 비판하라고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은 오키나와 이야기를 계속 꺼내들었죠. 결국 대만을 복속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이쪽을 노리고 있다. 이게 뭐 중국인들의 속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이제 미국에게 물어봐야 되죠. 자, 오키나와 미국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행정권을 넘겼습니다. 오키나와를 점령하면서 밑에 있는 이제 자그마한 섬들 이건 역시 어쨌든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군이 점령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일본의 행정권을 넘겼는데 자, 여기에 이제 미묘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일본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입장을 번복하는 것처럼 오키나와나 이런 곳에 대한 입장을 번복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여기 미군 영토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이 미국의 저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섬들을 미국으로부터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 저자세를 취한다.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뭐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은 어떤 부차적인 거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국가의 의지, 국민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중국 군대 지금 뭐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일본 뭐 해상자위대는 막강하죠. 88함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단일 함대로는 가장 강한 함대가 아닌가. 그리고 미군과 협력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미 해군이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는 해군력으로서는 가장 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런 영토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한 국가의 의지죠. 중국이 진짜 대만을 이 중국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걸고 대만을 자기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결국은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나서면 또 이제 큰 전쟁이 터지게 되겠죠. 그리고 오키나와 자, 지금 공식적으로는 일본 영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군이 자, 이곳은 미군이 점령했기 때문에 미국 영토야. 그리고 류큐 제도 이것은 뭐 미국 영이야. 자, 이제 뭐 독립을 시키든 말든 미국이 알아서 결정할 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본에 통보한다. 자, 이 경우는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미국이 뭐 베네수엘라 침공해서 금을 다 장악하겠다. 만약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결국 대만 문제 이것은 중국인들이 어느 정도 크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대만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희생하겠다 이런 각오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을 두고 자 이제 중국과 미국, 일본이 신경전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강한 의지 그리고 직접 투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결국 대만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 문제 뭐 일본이 지금 나섰는데 갑자기 나섰기 때문에 일본이 혹시 미국의 프락시아미가 되어서 중국과 한판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은 지금 유럽에서 큰 전쟁이 터지거나 아시아 지역에서 큰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물론 미국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자, 유럽에서 서유럽 국가와 러시아와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과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의 산업 시설들은 파괴되고 미국은 이제 물건도 팔고 무기도 팔고 군수 물자도 팔고 이러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제조 역량을 재건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이제 그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닌가. 오늘 아소다로가 중국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양반은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일본 젊은이들의 생명을 중국과 전쟁터에 이제 끌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소다로 소위 말하는 일루미나티 집단 이제 그 일원이죠. 이 아소다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하필 이런 아소다로가 이제 중국과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음모론적인 상상이 듭니다. 자, 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